시작. 그림과 같이 한 변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가지고 중점을 연결해서 위에 반원을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선분을 그리고 또 안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그려서 뭐 이런 규칙이 계속 반복이 되는 이제 한 변 길이가 2짜리 정사각형을 그리고 무슨 벌레야 뭔지.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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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원, 4분원. 그 다음 또 안에 내접하는, 어떻게 그리지? 안에 내접하는, 정사각형. 정사각형. 가로 길이가 너무 긴데. 정사각형, 정사각형. 정사각형, 정사각형. 오씨, 또 정사각형처럼 안 보이나?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초항은 당연히 이제 이 부분 넓이가 이제 초항이니까 그렇죠? 요거 하나 넓이 2분의 1인가요? 하나 넓이 2분의 1인가요? 그러면 요거 두 개 합친 거는 직사각형 이렇게 2짜리 직사각형에서 반지름이 1인 반원 2분의 파이 2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따라서 초항은 얘랑 더한 거니까 3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물론 두 번째 항이 이제 요렇게 해서 두 번째 항이 이게 중점, 이렇게 중점, 이렇게 4분원. 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항이긴 한데 어차피 요 색칠된 도형과 요 도형은 어차피 닮음일 거고 그 닮음비는 요 정사각형끼리의 닮음비랑 똑같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 요 정사각형의 요 초록색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만 잘 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뭐 어떤 식으로 출발을 할까? 여기를 구하고 싶어요. x라고 놔볼까? 그러면 일단 여기가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이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여기가 루트 2분의 x인가요? 이렇게 생겼고요. 다음 대각선을 그어야 할까요? 대각선을 중심, 여기 중심 이렇게 중심끼리 연결한 선에서 여기서 그림이 좀 이상한가? 그림 안 이상한가? 어이, 하면 안 되고 요 중심 요 사각형의 딱 가운데 있는 지점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2분의 x랑 똑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반지름이 2분의 x짜리 지름이 x인 반원이거든요. 반지름이 2분의 x짜리고요. 마찬가지로 미친놈이죠. 여기 반지름 여기까지가 반지름인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고 그렇죠? 요 길이가 2분의 x죠. 그 다음에 그림이 좀 이상한데 여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여기도 2분의 x고 당연히 여기도 이제 2분의 x 이제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모질한 세로 길이가 얼마일까? 모질한 세로 길이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이렇게 내리면 다 했네. 요 선만 그으면 되겠네. 요 선만 그으면
X 얼마인지 모르나? 여기서 여기까지가 루트 2분의 X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2분의 X거든요. 여기까지 오케이? 아,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러고 요 직각 이동의 삼각형 뭐야 씨. 이 정사각 여기가 정사각형인데 너무 난잡해졌네. 다시 처음부터 잘. 여기 요 반원 큰 반원의 중심. 그래서 여기까지 연결. 이런 거 좀 이용해야 되는데 요게 1. 그치? 요 반원이 반지름 일자리 원이니까요. 이 길이 1. 당연히 1. 아하. 요 길이도 1. 그쵸? 이거는 이 점은 전체 요 사각형의 중점이니까 요 길이가 1. 그치? 근데 여기 2분의 x니까 여기도 2분의 x. 여기 2분의 x. 그치? 그럼 요 길이는 1 마이너스 2분의 x. 여기까지 오케이? 1 마이너스 2분의 x고 얘랑 더하면 1인데 요 길이가 관건이네. 그러면 요렇게 직각삼각형 그려서 요 길이도 2분의 x, 요 길이가 피타고라스로 루트 1 마이너스 4분의 x 제곱 이렇게 써지거든요. 근데 얘랑 더하면 x가 나와야 돼. 정사각형이니까. 그래서 1 마이너스 4분의 x 제곱의 루트 씌운 값하고 1 빼기 2분의 x를 더한 값이 x가 돼야 합니다 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더한 게 요 길이 x인 정사각형이니까 이렇게 놓고 얘를 이항시켜서 루트 1 빼기 4분의 x 제곱은 2분의 3x 빼기 1이어서 양변 제곱시키면 4분의 9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하면 띠링 없어지고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x 제곱 빼기 3x는 빵. 그러면은 5x 제곱 빼기 6x는 빵. x는 빵일 수 없으니까 5분의 6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까지 오케이? 그림이 너무 난잡한가? 자, 다시 우리 순서대로 가보면 봐봐. 첫 번째로 내가 여기를 x라고 놨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x가 나왔고 그래서 요 길이가 2분의 x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랑 똑같으니까 전체 길이 1에서 2분의 x를 뺀 거니까 여기 길이가 1 마이너스 2분의 x고 여기서 당연히 이 원의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도 1이고 요 길이는 역시 x의 반절 2분의 x니까 2분의 x랑 1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요 길이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얘랑 더한 게 요 정사각형 세로 길인데 그 가로 길이랑 똑같을 거니까 x입니다. 이 순서로 식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두 도형의 닮은 비가 2대 6분의 5분의 6 1대 5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우리는 어쨌든 넓이에 대한 급수를 관찰하는 거니까 넓이를 구해보시면 1대 25분의 9가 되고 이 녀석이 이제 공비가 될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항은 여기 찾아놨고요. 공비 찾기가 어렵네요. 대부분 이런 부채꼴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은 중심에서 부채꼴 위에 한 점까지 선 이런 것들을 보조선으로 많이 그어서 문제를 풉니다. 오늘 질문 나온 다른 문제들도 거의 다 그 정도의 정보들을 가지고 최대한 이용을 해보려고 할 거예요. 자, 114번. 뚜둥뚱뚱뚱. 좀 이 자이스토리 정도 풀고 오답 정리까지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은 생겨 있을 거야. 이제 이 급수 문제들은 내가 안 틀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 겁니다. 한 변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먼저 그리고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그리고요. 내접하는 원이 만나는 점을 EF라고 하고 F를 중심으로 하고 E를 지나는, 즉 F2가 반지름이네. F를 중심으로 하고 E가 반지름이 원을 하나 또 그린답니다. 그게 첫 번째 그림은 R1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공통 부분을 색칠하여 얻은 그림 R1. R1에서 두 꼭지점이 변 CD 위에 있고 나머지 두 꼭지점은 정사각형 외부에 있으면서 원 위에 있는, 즉 그림이 핵 짜증나게 생겼네요. 이런 그림이 너무 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얘를 그러니까 반지름을 하는 원을 그리겠다는 거야, 그렇지?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렇죠? 오, 그럼 여기도 지나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도 지나야 되고, 오, 여기도 지나야 되고, 오. 이런 원이 하나 이렇게 그려지겠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또 다시 여기 두 점 지나고 어딘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정사각형이, 정사각형이 이렇게 가로 세로 길이를 맞추기 어렵지. 정사각형 이렇게 또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대요. 또 이 안에 내접하는 원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색칠이 돼 있고, 이렇게 지금 색칠이 되어 있고요. 또 이 안에 내접하는 원을 이렇게 그려서 또 얘를 중심으로 얘를 반지름 길이로 하는 원을 또 이렇게 그린답니다. 이렇게. 이런 원을 그려서 뭐 이런 데가 두 번째 항이래요. 지금 이와 같은 규칙으로 갔을 때 색칠된 부분의 넓이의 합을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인데요. 자, 그럼 역시 요 도형과 요 도형은 닮음이고요. 그 닮은 비는 이 원과 이 원의 닮은 비랑 똑같고, 즉 이 사각형과 요 사각형의 닮은 비랑 똑같아요. 그렇죠? 나는 그러니까 요 정사각형 한 변 길이만 구하면 그게 닮은 비고 걔를 제곱시켜서 공비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자, 요 길이가 일단 2니까. 참고로 초항은 떼다 여기다 붙이고 떼다 여기다 붙이면은 요 부분이 초항이죠. 그렇죠? 이 부분이 초항입니다. 이 부분 넓이 어떻게 구할 거냐? 사각형에서 활골 뺄 거예요. 활골. 이런 방식으로 구할 겁니다. 그럼 사각형 넓이가 여기가 1이고 2니까 사각형 넓이 2에서 뺄 거예요. 자, 활골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건데, 또 부채꼴 넓이 구해가지고 곱하기 해야죠. 여기가 루트 2가 나오니까 요 부채꼴이 2분의 파인가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요 삼각형 넓이가 1 나오죠. 그쵸?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 나올 겁니다. 1. 그래서 얘가 3 마이너스, 뭐지? 조항이 똑같네요. 자, 그 다음 정사각형 한 변 길이를 역시 구하기 위해서, 자, x라고 놓고 내가 여기서부터 이 정사각형 한 변 길이를 구할 건데,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지금 요 원이 반지름이 루트 2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루트 2겠지. 이게 원의 중심이 요 원 위에 한 점.
그리고 요 길이는 당연히 정사각형 반절일 겁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x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요 삼각형 가지고 빗변의 제곱은 4분의 x제곱 x제곱이니까 4분의 5 x제곱. 따라서 x의 제곱은 5분의 8이어서 x값은 뭐 그냥 루트 5분의 8이라고 쓸게요. 즉 닮은 비가 2대 루트 5분의 8. 그럼 넓이의 비는 4대 5분의 8이니까 1대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이 녀석이 공비 이렇게 될 겁니다. 민성이는 오늘도 졸아요. 부족한 잠을 하고 나서 채우네요. 나쁜 놈의 새끼. 나도 졸고 싶다 수업하다가. 자 117. 뭐 얘도 어쩌고저쩌고 샬라샬라 있고 가로 길이가 2고 세로 길이가 1인 직사각형 있고 중점끼리 열어서 부채꼴 그리고 그 다음에 큰 홀을 그려서 아하 뭐 이런 룰이네. 어쨌든 색칠된 부분 넓이 구하라. 뿅뿅 뿅뿅뿅뿅뿅뿅뿅뿅 좀 크게 그려볼까. 크게 이렇게 크게 부채꼴을 그려서 얘가 초항이니까 이 문제는 초항 찾는 거 어렵지 않아, 그치? 초항 찾는 거 어렵지 않아. 여기가 2고요. 여기가 1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2짜리 부채꼴을 그릴 거예요. 반지름 2짜리 부채꼴이 이렇게 그려지다 말 거거든, 이만큼, 그치? 그리고 여기서 대각선을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서 얘랑 얘를 지나고 지나는 직사각형을 또 이렇게 그릴 거래. 그쵸? 이 직사각형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비가 역시 2대1이 돼야 된다. 그 말이 요 길이가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가 2대1이니까 이 직사각형과 이 직사각형은 닮음일 거고, 그럼 당연히 얘가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항인데 이 도형과 이 도형 닮음일 건데 얘네들의 닮은 비는 이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와 똑같을 거야. 그치? 그 말은 그 직사각형의 닮은 비가 저 부채꼴의 닮은 비일 거야. 그럼 나는 저 부채꼴에 가로든 세로든 아무데나 한 변 길이만 좀 잘 찾으면 될 거란 얘기야. 그러면은 내가 세로 길이를 찾고 싶으면 여기를 x라고 놓고 여기를 2x라고 놓으면 여기가 루트 5x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루트 5x인데 봐봐. 이게 부채꼴이야. 이게 지금 부채꼴이야. 반지름 2짜리 부채꼴. 그치? 근데 이게 반지름 1짜리 부채꼴이지. 얘도 반지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1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2란 얘기야. 그 말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곧 1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x값이 x가 루트 5분의 1이야. 즉 닮은 비가 1대 루트 5분의 1이고요. 넓이의 비는 1대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공비입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겠죠. 자, 다음 120번.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짜리 원이 있고요. 정삼각형이 A고 정삼각형 ABC를 높이가 원의 반지름 길이와 같고 BC의 중점이 딱 원 위에 걸쳐져 있도록 높이가 원의 반지름과 같고 높이가 원의 반지름과 같고 자 그러면은 그림을 잘 그려야 되겠네. 한번 잘 그려볼게요. 원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3이고요. 정삼각형을 그릴 건데 여기가 이렇게 딱 중점이 여기 이렇게 돼야 되고 요 높이가 이 길이랑 지금 똑같게 그린대요. 그렇죠? 이 정삼각형의 높이를 원의 반지름하고. 근데 그런 삼각형이 이쪽에도
요 높이가 원의 반지름하고 똑같이 루트 3이래요. 그리고 여기에 접하는 원을 이렇게 하나 또 긋고, 즉 여기에 또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지금 색칠된 부분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일 겁니다. 이쪽에도 삼각형 그려져 있고 다시 색칠된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럼 어차피 나는 어차피 두 삼각형은 합동일 거니까, 그리고 이 두 넓이도 대칭이니까 한쪽 넓이만 잘 구하면 되고, 공비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의 비를 구해야 되는 건데, 그치? 내 삼각형의 높이 길이는 원의 반지름 길이랑 똑같기 때문에 삼각형의 닮은 비와 원끼리의 닮은 비가 당연히 똑같을 겁니다. 그치? 나는 이 원의 반지름만 하나를 잘 찾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큰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 요 조그마한 원의 중심이 이제 여기 있겠죠. 그쵸? 초항부터 좀 찾아볼까요? 초항부터. 초항을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이 색칠된 부분이 요 부분인데, 이거를 두 개로 쪼개서, 이 삼각형은 당연히 그냥 요 길이가 루트 3이고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2니까 이쪽 삼각형 넓이는 2분의 루트 3 그냥 금방 구해요. 그쵸? 근데 요 녀석은 활골이고, 활골의 넓이는 언제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문제를 좀 풀어야 되거든요. 그림이 좀 이상한데, 여기가 원의 반지름 루트 3, 얘도 원의 반지름 루트 3이니까 그림이 진짜 이상하지만 정삼각형입니다. 그죠? 루트 3, 루트 3, 루트 3이니까 즉 여기가 60도예요. 그렇죠? 60도니까 정삼각형 넓이 4분의 루트 3의 한변 길이의 제곱에서, 아니지, 부채꼴에서 정삼각형을 빼야겠죠. 요 활골 넓이는 부채꼴 3분의 파이 2분의 1의 r제곱 세타 에서 이렇게 뺀 거. 즉 요 녀석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게 초항이죠. 이쪽에도 있으니까. 그치? 이렇게 초항은 이렇게 찾으면 되고, 두 번째 작은 원의 반지름, 요 길이 r. 그리고 이렇게 접하는 거 보면 이렇게 내려야죠. 그쵸? 요 길이도 r. 다음은 이게 어디 떨어질지 모르네. 접선. 그래 2루트 3인데 이렇게 여기가 중심일지 아닐지 모르겠네. 어딘가 이렇게 떨구면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60도짜리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삼각형도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역각 60도거든. 얘네들이 엇각이니까 둘이 각이 똑같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30도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60도고, 요런 삼각형이 지금 그려지는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 R이고, 여기가 2분의 루트 3 R이에요. 이렇게 되고, 근데 문제는 이 큰 원의 중심이 어딘지를 모르네. 큰 원의 중심이 어딘지를 모른 채로 지금 이거를 해야 되네. 큰 원의 중심이 어딘지를 모른 채로. 하... 60도. 근데 접점, 얘 정삼각형,
와, 이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 여기서 이렇게 여기 접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여기가 원의 중심일지 아닐지가 엄청 관건일 것 같은데. 큰 원의 중심일지 아닐지. 그걸 지금 알 수가 없네. 그걸 알 수가 없는 채로 근데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이런 거 볼게. 정삼각형이 하나 그어져 있어요. 오케이. 이 무슨 정삼각형이냐면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그림 봤나? 얘도 정삼각형이고 이 정삼각형의 높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릴게. 이게 수직이고 이렇게 이등분 되는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정삼각형이 있어요. 지금 요 그림을 내가 좀 따로 좀 그려본 겁니다. 요 정삼각형과 요 정삼각형. 그래서 지금 요 길이가 루트 3이고요. 그래서 원의 반지름하고 똑같으니까요. 그럼 요 길이는 한 변 길이가 2가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이제 이렇게 그으면 얼마죠?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겠죠? 당연히 길이가 똑같을 테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죠? 2분의 3인가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루트 3이네요. 길이가 당연히 루트 3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30도, 여기가 30도, 여기가 30도. 이런 삼각형이고요. 이 선을 하나 긋고요. 그럼 이 점을 지나면서 얘랑 수직인 녀석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오케이? 수직인 녀석을 이렇게 그어보시면 여기가 60도고 그 녀석의 엇각이 이제 여기니까 여기도 60도예요. 그쵸? 근데 그럼 여기가 30도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네요.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엇각이니까 60도인데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30도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그쵸? 그럼 여기가 30도, 여기가 90도, 여기가 60도짜리 사각형입니다. 참고로 이 선은 얘랑 그냥 평행한 선을 내가 하나 그은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이게 1대 루트 3대 2짜리 삼각형, 1대 루트 3대 2짜리 삼각형인데 1대 루트 3대 2짜리 삼각형입니다. 여기를 x, 여기 2x. 쟤가 원의 중심인가요, 그럼? 아씨, 아직도 모르겠네. 이거 원의 중심인 것만 알면 문제는 바로 풀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원의 중심이라고 일단 좀 생각을 해봅시다. 원의 중심이고 여기가 원의 중심이야. 그럼 요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요 길이가 2분의 요 길이가 루트 3x거든요. 이 그림에서 여기까지가. 근데 요 점이 지금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에요. 왜냐면 중선이고 중선을 내린 거라서. 그래서 요 길이가 또 요 길이의 반절인 2분의 루트 3x. 그래서 둘이 더하면 2분의 3 루트 3x인데 그게 요 정삼각형의 높이랑 똑같죠. 이 정삼각형의 높이가 2분의 3이죠. 그쵸? 정삼각형의 높이 2분의 3입니다.
그래서 x가 루트 3분의 1이고요. 그럼 x가 원의 반지름이 아니라 원의 반지름 2x거든요, 지금. 그럼 우리 문제가 닮은 비가 큰 원의 반지름 루트 3대 작은 원의 반지름 루트 3분의 2. 그럼 넓이의 비가 3대 3분의 4니까 1대 9분의 4를 이렇게 공비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긴 한데, 중심인 것 같은데 왜 중심인지를 모르겠네요. 그냥 중심인가요? 이게 요 큰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 가로선을 이렇게 딱 그으면 여기가 이렇게 2등분 되는 선이어야 되거든요. 그 말은 여기에 중점에 찍혀야 되거든요. 그쵸? 그럼 얘랑 얘만 길이가 같은 걸 확인하면 원의 중심에 찍힌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 무슨 얘기냐면, 자, 원이 하나 있고요. 원이 하나 있어요. 봐봐. 원의 수직인 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 현에 중점을 찍고요. 이 중점에서 수직인 직선을 그리면 그림 이상한데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이잖아요. 그렇죠? 즉, 이 현, 얘도 현인데 이 현이 지금 당연히 이 세로 지름하고 수직이 되게 그려져 있고 중점을 찍어서 수직으로 이렇게 이 선을 그은 거죠. 이 선은 당연히 원의 중심을 지날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원의 중심을 지나서 만나는 요 점 있잖아. 그럼 이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점이 이 점하고 일치한다고 하면 내가 이쪽에서 이렇게 그은 선 역시 중심을 지나겠지. 그럼 내가 찾을 건 뭐야?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게 얘네 둘이 길이가 똑같은지를 봐야 돼. 그치? 이것만 확인하면 수선의 발이 원의 중심에 찍히겠구나. 여기서 이쪽으로 내린 게 원의 중심에 찍히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 그럼 뭘 확인해야 된다고? 요 선을 여기서 이렇게 내린 요 녀석이 요 부분이 두 개가 길이가 같은지를 확인을 해야 되죠. 얘네 둘이 길이가 같은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얘네 둘이 길이가 같은 걸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고요. 되게 당연하네. 아니 요 선을 그으면 여기가 중점이고, 그치? 지금 이 그림을 여기서 가면 안 되는구나. 그림을 이쪽 그림에서 우리의 순서가 여기에서 이게 내린 게 1번,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내린 게 2번. 그래서 이게 중점인지 확인하려면 여기서 내린 이 점에 의하여 얘랑 길이가 같아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가 2분의 루트 3이고요. 그걸 모르네. 뭔가 직감은 맞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논리적인 설명이 잘 안 되네. 수소의 발을 이렇게 내리고요. 그래서 얘랑 얘만 길이가 같은 걸 내가 확인을 하면 되는데, 그렇죠? 얘네 둘만 길이가 같은 걸 확인하면 만사 오케이인데,
여기가 30도인 것까지는 됐고요. (60도인) 것까지는 됐어요. 요 길이가 그럼 R이라고 났기 때문에 요 길이가 2분의 R이고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R인 것까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60도고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60도고 중심인 걸 어때? 중심인 걸. 와, 중심인 걸 어떻게 밝혀내지? 중심인 걸 어떻게 밝혀내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서 이쪽에다 탁 그은 게 중심에 딱 꽂힌다는 걸 어떻게 밝혀야 될지 모르겠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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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승 코리아네. 오. 수업 2, 여기 2, 여기 1짜리. 애들이 중점입니다. 중점이라는 것에 좀 포인트를 두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여기가 수직이 되게 그은 거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수직이 되게 그은 점을 일치하겠죠. 그럼 여기가 무게중심인 채로 끝나는데 오잉? 진짜 와, 개어이 없어요. 봐봐, 여기 봐봐. 자,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했냐? 수선의 발을 내렸어. 이쪽에서 이렇게, 그치? 근데 이게 정삼각형이잖아. 여기서도 수선의 발을 내려볼게요. 알았죠? 당연히 그러면 여기 일직선상에 놓여 있겠지, 그치? 오케이? 당연히 여기가 너무 당연히 중심이네. 그러니까 여기서 연결한 게 당연히 이 원에, 큰 원에 반지름이 이렇게 꽂히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처럼 해서 공비랑 구한 거 걔가 답은 맞고요. 이게 왜 중심에 꽂히는지가 내가 너무 궁금했는데 이쪽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렇게 중점에 꽂히고요. 얘가 이렇게 원의 접선인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쭉 연장하면은 당연히 이쪽도 수직이니까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 이게 이 원의 접선이니까 여기서 계속 수직이 되게 쭉 하면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희는 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 저거 어디서 나왔었죠? 뭐? 그 큰 원의 중심이랑 찌끔 큰 원의 중심. 이거? 네. 나는 뭐가 알고 싶은 거냐면 그래서 이게 수선의 발이 딱 중점에 찍혀야 이게 큰 원의 중심이 돼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2분의 1이라 여기서 여기까지가 R 즉 여기서 여기까지 2분의 3R이 큰 원의 반지름입니다. 이렇게 풀고 싶은 거거든. 이 풀이가 될지 안 될지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게 중점에 찍히는지가 알고 싶고 이게 중점에 찍히려면 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가 중점이어야 돼. 왜냐? 여기서 이렇게 쭉 연장하면 요 현이 2등분 될 거니까. 그 말은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1대2 닮음이라는 거니까 얘랑 얘도 길이가 똑같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가 수선의 발이 중점이기만 하면 이쪽에서 연결한 게 중심에 찍힐 겁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당연한 거네요. 되게 당연하네요. 접선이니까. 그렇지? 얘는 정삼각형이니까 높이를 딱 내리면 수직 2등분 당연히 되고 근데 이게 이 선이 이 원의 접선이니까 계속 연장하면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도의 생각으로 그냥 가시면 접선의 성질만 잘 이용하면
바로 풀리는 문제였네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다문. 아유, 어렵네. 123번. 정삼각형 한 변 길이가 3짜리 정삼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A2고요. A2에 지나고 각각의 접하는 원을 그려서 그 희한한 그 모양을 색칠하고 그 원 안에 또 거꾸로 된 정삼각형을 또 그리고 뭐 샬라샬라 이렇게 했네요. 123. 한 변 길이가 3짜리 정삼각형을 그리고요. 이 안에 무게중심을 이렇게 대충 찍고요. 원을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초항입니다. 그치? 근데 그 안에 내부에 뭐 뒤집혀진 정삼각형을 그리긴 했으나 뒤집어진 정삼각형, 접점이랑 연결한 정삼각형을 그려서 다시 무게중심을 찍고 원을 그리고 여기를 A2 이런 식으로 하긴 했어요. 그럼 어째나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닮음이잖아요. 이렇게 뒤집으면 그치? 닮음이고 그 닮음비는 당연히 정삼각형 이 원끼리의 닮음비랑도 또 이 정삼각형과 이 큰 정삼각형의 닮음비랑도 일치할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럼 요 한 변 정삼각형 한 변 길이만 잘 구하면 닮음비를 구한 거네요. 그쵸? 요 길이가 3이니까. 자, 안에 있는 한 정삼각형 길이를 구해봅시다. 근데 있잖아. 내가 이거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이 한 변 길이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도 정삼각형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요 길이만 구해도 됩니다. 그쵸? 저기가 결국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안에 있는 정삼각형 한 변 길이랑 똑같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키도키. 여기까지 오키도키. 여기까지 오키도키. 그러면 그 말은 이 정삼각형하고 이 정삼각형은 합동이라는 얘기네. 그럼 여기서 요 길이가 정삼각형의 높이 지금 2분의 루트 3x 요만큼이. 근데 이렇게 연장해도 여기도 2분의 루트 3x 이렇게. 그치? 어이구 근데 마저 이렇게 그어도 얘가 무게중심이니까 2대 1이니까 얘도 얘랑 또 길이가 똑같아요. 그렇죠. 무게중심 2대 1이니까. 근데 한 변 길이가 3인 정삼각형이 요 길이가 2분의 3이고요. 높이가 2분의 3 루트 3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거 3개 더한 게 2분의 3 루트 3x가 2분의 3 루트 3이니까 즉 x는 1입니다. 닮은비가 3대 1이고요. 넓이의 비는 9대 1이니까 공비입니다. 자, 126번. 자, 우리 민성이의 질문. 민성아 잘 봅시다. 126번 B 126. 자, 그림과 같이 원점 5를 지나고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0,4에서 반원 그리고 수선의 발 내려서 부채꼴 그리고 또 기울기 루트 3짜리 긋고 뭐 이런 규칙이네요. 자, 봅시다. 기울기 루트 3이라는 건 민성아 얘가 60도라는 얘기죠. 그쵸? 그치? 자, 반지름 4짜리 부채꼴 하나 이렇게 그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립니다. 오케이? 그 다음 요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부채꼴 하나 그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초항. 또 기울기 60도짜리 이렇게 또 그으세요. 그래서 이번엔 역시나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부채꼴을 또 이렇게 하나 긋습니다.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고 그럼 여기서 이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부채꼴을 또 그려서 여기가 두 번째. 뭐 이런 규칙이야 지금. 그치? 잘 봐. 잘 봐. 민성아 잘 봐. 잘 봐. 초항 두 번째 항.
얘네 둘의 닮은 비는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닮은 비랑 똑같을 거고. 왜? 얘대 이 길이. 그러니까 곧 두 삼각형의 닮은 비일 건데, 그치? 두 삼각형의 닮은 비는 이 부채꼴과 이 부채꼴의 닮은 비랑 똑같을 거고. 이해돼? 또는 아니면 근데 그 닮은 비가 봐봐, 이 삼각형의 빗변과 요 삼각형의 빗변을 생각하면 이 빗변들이 요 두 부채꼴의 반지름이에요. 그쵸? 즉 결국 얘 대 얘를 찾을 건데 이게 두 삼각형의 닮은 비일 건데 두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이비니까 이 닮은 비는 이 부채꼴의 반지름들이 각각의 닮은 비라는 거죠. 즉 요 부채꼴과 요 부채꼴의 반지름만 구할 거예요. 알았죠? 요 부채꼴의 반지름 구할 필요 없죠. 이미 4니까요. 이미 여기가 4고요. 이미 여기가 2고요. 여기 2루트 3이고요. 여기도 2루트 3이겠죠. 여기 부채꼴인데요. 그렇죠? 즉 닮은 비가 4대 2루트 3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2대 루트 3이니까요. 넓이의 비가 4대 3이고요. 1대 4분의 3. 즉 공비입니다. 초항은 어떻게 찾을 건데 여기가 당연히 30도겠죠.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부채꼴 넓이를 빼는 방식으로 초항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인성이 오케이? 자, 127번. 중심이 4,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고 접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접점을 지나고 X축에 접하는 것도 긋고 근데 중심이 X축 위에 있으며 P2를 지나고 다시 접하는 것 같고. 아하. 아, 졸려. 127번. 이렇게 하나 있대, 그치? 그림을 아래 있고 원까지 안 그렸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를 지나고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는 그 원이 X축에도 접하게, 오케이, X축에 접하게 그리래요. 그럼 그림이 중심이 이제 여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여기 얘를 지난대. 그리고 중심은 요 위에 있대. 근데 그런 원이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고, 또 여기를 또 지난대. 그래도 여기도 지난대. 중심이 요 원 위에 있대. 이런 식으로 원을 한없이 그려 나갈 때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랍니다. 오케이? 이런 문제는 자, 봐봐. 이런 생각은 좀 들어. 무슨 생각은 드냐면 얘네들끼리는 다 닮음일 거야. 근데 얘네들끼리도 다 닮음일 거거든.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봤을 때도 그 닮음비가 유지가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좀 들어, 사실. 아닌가? 안 드나? 나만 드나?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않냐고. 될 거야. 될 건데. 이 원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원들이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찾아볼 거야. 그래서 나는 얘를 반지름을 몇 개를 좀 찾아보려고 해. 알았지? 요 길이가 1이고
여기까지가 4야, 그치? 그 다음 얘가 내가 찾는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인데 이게 4, 1, 그럼 요 길이 얼마야? 루트 15인가요, 요 길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루트 15 마이너스 R, 그치? 근데 이 직각선, 이 삼각형 봐봐, 이 삼각형. 제일 짧은 변 대 빗변이 1대 4야, 길이의 비가. 그럼 얘도 제일 짧은 변 대 빗변이 1대 4 비율을 만족하고 있어야 돼, 그치? 따라서 루트, 그러니까 4대 1이에요. 4R은 이렇게 됩니다. R 값이 5분의 루트 15 이런 값이 나와요. 그러면 R1이라고 해볼까? R1. 두 번째 요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그으면 접선이니까 여기 수직이겠죠. 그럼 여기가 R2. 그럼 있잖아. 1대 4기 때문에 요 길이도 당연히 4R2, 그치? 그럼 요 길이도 R2. 됐나요? 근데 1대 루트 15거든요. 1대 루트 15예요. 이 직각삼각형 자체가 1대 루트 15대 4짜리니까 얘도 1대 루트 15대 4예요. 즉, 요 길이에다 루트 15 곱한 게 요 길인데 요 길이에다 루트 15 곱하면은 5분의 15니까 여기까지가 3이죠. 따라서 5배의 R2가 3입니다. R2 값은 5분의 3인데, 자 보시면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이 1이었고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이 5분의 루트 15였고 세 번째 원의 반지름이 5분의 3인데 이쪽으로 넘어갈 때 5분의 루트 15가 곱해졌고 이쪽으로 넘어갈 때도 5분의 루트 15가, 이거 제곱시키면 25분의 15인데 5분의 3 맞나요? 즉 이거 제곱시킨 게 양옆에 곱하고 똑같은 게 지금 등비수열을 잘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즉 계속 일정한 비율 5분의 루트 15만큼의 그 공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닮은 비가 1대 5분의 루트 15가 닮은 비죠. 왜? 5분의 루트 15가 계속 곱해지니까. 우리는 넓이의 합을 구할 거니까 1대 25분의 15, 즉 5분의 3. 얘가 내가 찾는 공비고 당연히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인 파이가 초항일 겁니다. 이렇게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뿅뿅 뿅뿅뿅 뿅뿅뿅뿅. 자, 135번 저 그림 어떻게 그린디야? 자, 그림이 아주 지랄맞게 생겼네요. 자, 원이 하나 있고요. 30도짜리 부채꼴을, 그쵸, 30도, 60도짜리가 하얀 부채꼴, 색칠된 게 30도짜리 부채꼴을 자, 싹 이렇게. 여기가 초항이야, 여기 초항. 반지름 길이가 얼마? 1. 왜 이렇게 그림이. 그럼 초항은 이게 30도짜리 부채꼴이지만 그거 4개 합치면 90도짜리 부채꼴 하나가 되니까 4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쵸? 자, 오케이. 초항은 한 변 길이가 1인 부채꼴 하나가 파이니까 90도짜리 4분의 파이일 거 아니야. 정인이 뭐 문제 있어? 60도 30도 아니야? 4개 더한 게 초항 아니야? 30도짜리 4개 붙이면 90도짜리 부채꼴 하나인데 90도 120도구나. 말을 하지. 자, 미안해. 3, 4, 90. 미안해. 자, 미안해. 자, 두 번째 원을 이렇게 내접하는 원을 그린대. 자, 공비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이거 하나 대 이거 하나의 닮은 비를 찾을 거야. 그래서 이거 하나 대 이거 하나의 넓이의 비를 찾을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다 4배 곱해줄 거야. 알았지? 넓이의 비를 1대 몇씩이 찾는다면 4배. 왜 원이 4개씩 늘어나니까. 알았지? 그럼 이번에 반지름만 잘 찾으면 돼. 자, 여기서 중심에서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반지름. 여기 수선의 발, 내 반지름. 여긴 2R. 왜? 여기가 30도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서 3R이 1이야. R은 3분의 1입니다. 따라서 닮은 비는 1대 3분의 1이고 넓이는 1대 9분의 1이고 그럼 공비는 9분의 4여야 돼요. 원이 4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항상 개수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넓이를 구할 때는 개수를 곱한 다음에 제곱을 시키시면 안 돼요. 알았죠? 항상 개수를 마지막에 곱하는 버릇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137번. 아래 그림과 같이 한 변 길이가 1인 정사각형에서 2분의 1인 정사각형 위에는 파먹는데 그래서 그 디귿자 모양 비슷한 거 만들고 또 그 디귿자 모양을 위에다 계속 쌓는데 뭐 그런 식으로 갈 때 그 도형 넓이 싹 다 더하면 얼마니?를 물어보는 겁니다. 한 변 길이가 1짜리 정사각형이 있고 이렇게 그럼 요 길이가 누가 봐도 4분의 1이거든요 지금. 즉 그냥 닮은 비는 바로 나왔죠. 넓이의 비가 16분의 1인데 그럼 공비는 그대로 16분의 1입니다. 아이고 미친놈이네. 개수가 2배씩 늘어나죠. 8분의 1입니다. 그쵸? 개수가 맨 처음 도형 하나, 두 번째 크기는 2개, 세 번째 크기는 4개, 그 다음 뭐 그 개수가 2배씩 늘어나요. 초항은 여기가 초항이죠. 그냥 이게 초항이에요. 이게 초항. 이게 초항이죠. 이게 초항이. 이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 빼면 되죠. 그쵸?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 빼면 됩니다. 쌤 근데 이게 네. 등비 급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죠? 다 닮음인데요. 무조건 닮음이잖아요. 일정한 닮음이 유지되는, 즉 등비수열의 무한계의 합이 등비급수라는 건데, 그치? 등비급수가 되냐 안 되냐는 이 도형들끼리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느냐. 봐봐. 일정한 비율이 줄어드느냐 아니면 일정한 값이 줄어드느냐. 그러니까 뭐 일정한 비율이 줄어드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로 나눌 수 있거든. 등비수열을 이루냐 아니냐. 등비수열을 이루면 등비급수가 무조건 맞죠. 쌤 근데 어떤 거는 저번에 시험에서도 어. 아닌 것도 있잖아요. 아니 걔네가 등비급수가 아닌 게 아니라 그 등비급수에서 그 공비를 구할 때 주변 도형들을 이용하잖아. 근데 그 문제는 주변 도형을 이용했을 때 공비가 안 나오는 문제였어. 그 문제 저 뒤에 있어요. 이거 내가 말했던 그 문제가 152번이거든요. 이 문제의 공비를 구할 때 바깥쪽에 있는 큰 직사각형 대 이 직사각형을 구해서 공비를 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걔네들이 닮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색칠된 도형끼리는 닮음이거든요. 첫 번째 그림에서 색칠된 도형과 오른쪽 그림에서 색칠된 그 조그마한 사각형 하나가 걔네들은 닮음이기 때문에 걔네들의 닮음비를 이용해서 공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등비수열의 무한계의 합이 아닌 이상 우리는 다른 건 구할 수 있는 도리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등비수열일 겁니다. 믿으시면 돼요. 이건 알았죠? 그냥 믿으시면 돼요. 학교 서술형엔 뭐라고 써주냐면 얘가 등비수열임을 파악하는 게 가장 좋은 게 귀찮아도 서술형은 있잖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몇 개를 찾아주세요. 오케이? 그냥 귀찮아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몇 개를 그냥 찾아버려요. 찾아버리면 발바닥 왜 이렇게 발바닥이 갑자기 간지럽지? 갑자기 발바닥이 간지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을 찾아버리시면 걔네들이
등비서열을 이루네. 그러니까 얘는 무한계 합을 구하는 거고 등비서열이니까 등비급수입니다. 그냥 이렇게 쓰시면 서술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등비서열인 건 사실 타당성을 밝히고 나서 등비급수 공식을 써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이 그 정도 설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44번 마지막 문제네요. 이게 질문한 것 중에 아닌가요? 저 뒤에 더 있구나. 155번 등비급수 마지막 문제네. 오늘은 내가 시험지를 조금 더 정교하게 잘 만들었어요. 배점 합을 100점으로 맞췄습니다. 강남구의 시험지 2개를 골라다가 그 두 시험지 이렇게 믹스 해가지고 점수를 100점으로 맞춰놨어요. 내가 이거 맞춘 범위는요? 여기까지 2단원까지 B단원까지 급수까지 계속 이 진도에 맞춰서 단원을 계속 누적시켜 나갈 거거든요. 전부 다 학교 내신 기출 시험지야. 이게 교육과정이 바뀐 첫 해 학생들은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작년도 기출이라는 게 없어요. 시험 온전한 시험지가.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요. 144 뿅뿅. 자, 4짜리 6짜리 8짜리 6짜리 8짜리 6짜리 8짜리 6 8 대각선 그리고 가운데 가로 길이의 3분의 1을 지름으로, 그러니까 가로 길이의 3분의 1을 지름으로, 지름이 2란 얘기죠. 반지름이 1이란 얘기죠. 그렇죠? 가로 길이의 3분의 1을 지름으로, 지름이 2, 그러니까 반지름 3분의 1. 그 다음에 요 점에서 각각 수선해발 이렇게 내려 직사각형을 또다시 이렇게 만든답니다. 잘 보세요. 민성아, 이렇게 요 길이 얼마? 민성 10. 2 뺐으니까 4 오케이? 이해돼? 당연히 합도, 두 직사각형이 합동은 돼야 되니까. 따라서 큰 직사각형하고 이 조그마한 직사각형의 닮은 비가 10대 4 대각선 길이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케이? 저 5대 2죠. 5대 2. 그럼 넓이의 비는 25대 4인데 그럼 공비가 얼마냐? 공비는 25분의 16이에요. 개수가 4배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차차차 차차차 차차차. 자, 155번 155번. 급수 문제 뒤지게 많네. 급수 문제 뭔가 문제 좀 잘 대충 읽게 되지 않냐? 중간 글씨 막 안 읽게, 그림만 파악하고 뒤에 잘 안 읽게 되지 않냐? 그래도 우리 본 시험 날은 알았지. 본 시험 날은 꼭 좀 잘 좀 읽어주세요. 알았죠? 자, 155번. 왜냐면 혹시 어딘가에 뭐를 함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드디어 급수가 아닌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경찰대 기출이래요. 봅시다.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한 변 길이가 1인 정사각형 P1, P2 이렇게 쫄로 있는데 자연수 n에 대하여 P0가 A이고요. 자연수 n에 대하여 Pn-에서 Pn까지 가는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경로의 길이가 T의 n 빼기 1승이랍니다. T의 n 빼기 1승. 그럼 걔를 만족시키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변 DA 위에 있다고? 기똥찬 문제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이게 정사각형 위를 움직이는 문제인데 굳이 뭐 정사각형이라고 놓는 이유는 한 변 길이가 2일짜리 정사각형이 있고 여기가 A가 있고요. 여기가 T가 있죠. 우리 그러니까 선분 P0에서 P1까지의 길이가
t의 n 빼기 1승이랍니다. 그 말은 아이고 pn 빼기 1에서 pn이 그 말은 p0에서 p1 집어넣으면 1이란 얘기야. t0니까 그치? 그 말은 여기가 p0인데 여기가 p1이란 얘기죠. 여기까지 오케이? 조건 규칙 2에서 반시계 어? C 아니에요? 아 반시계 방향이야? 미안해. 여기 p1 오케이. 자 이렇게 그럼 p1에서 p2가 길이가 t란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 t는 k보다 크고 49분의 30분, 40분의 39보다 작기 때문에 t는 1보다 짧아요. 그쵸? t가 여기 못 갔어요.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p2에 p2 이렇게 마찬가지로 p2에서 p3 t제곱인데 t제곱은 지금 이게 갈수록 짧아지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만큼 오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와서 그럼 이 길이를 무수히 합한다는 게 사실 얘네들을 다 더하는 거거든 지금. 이해돼?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을 더했을 때 길이를 더했을 때 그 점들이 여기에 몰려 있어야 된대. 무수히 많은 점들이 더 늘어나지 않는데 그 말은 그 등비급수를 생각해봐. 등비급수도 무한계를 합하는 건데 값이 계속 커지지 않을 수 있잖아. 우리가 그걸 등비급수에서 확인을 했잖아. 그렇지? 0.9, 0.09, 0.009, 0.0009, 0.0009 이거 무수히 더해봤자 1이란 말이야. 그렇지? 이해돼? 즉 이 길이를 무수히 다 더한 값이 4를 넘지 않는 숫자. 3보단 크고 4보다 작으면 돼. 3 이상 4 이하면 되죠. 사실. 그럼 7 이상 8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네. 한 바퀴 더 돌아서 7 이상 8 이하여도 되고요. 11 이상 12 이하여도 됩니다.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길이들을 무수히 많이 더한 게 요 선상 뭐 알파벳이 왜 이래? 알파벳이 왜 이딴 순서로 썼어? 여기가 B고 여기가 지금 C고 여기가 T네. 그치? 이걸 무수히 많이 더한 게 이 길이 그 다음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막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무한 번째 더한 게 3 이상 4 이하에서 머물러도 되고요. 아니면 몇 개를 막 더하고 돌아가지고 그 다음 여기서 머물려면 7 이상 8 이하여도 됩니다. 무수히 많이 더한 게.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서 K의 최소값 찾으래. 그럼 얘네들을 다 무수히 많이 더할 거기 때문에 초항 1이고 공비가 t인 등비급수 1-t분의 1. 요 값이 3 이상 4 이하. 똑같은 값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t의 해석값 찾으래요. 뚱뚱뚱뚱뚱 그럼 1-t분의 1이 여기까지 오키도키 여기까지 오키도키 여기까지 오키도키 양변 역수 취하면 양변 역수를 분명 취했는데 왜 오키도키 이쪽 거 풀면 t는 1-4n분의 1이고요 그쵸? 이쪽은 4n 빼기 1분의 1이네요. 그쵸? 그랬을 때 n값이 커질수록 얘가 작아지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t가 40분의 39보단 작아야 된답니다.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요 숫자도 40분의 39보단 작겠네요.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그치? t가 얘 이하인데 t 값이 40분의 39보다 작으려면 얘도 40분의 39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같아도 돼요? 같으면 안 되죠.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쏙 이항하면 40분의 1이
4n분의 1 이렇게 돼야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n은 10보단 작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됐나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 얘가 t가 k보다 크다니까 얘가 k보다 크면 되겠죠. 4n-1이 그치? 그럼 k분의 1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누가? 4n-1이. 근데 n이 10보다 작으니까 우리 문제가 뭐 구하는 거야? k의 최소값. k가 최소일 때는 어쨌든 그럼 얘가 최소가 되는 순간도 찾아보면 n이 얼마일 때? 9일 때, 그치? 9 집어넣으면 35분의 1. 2 미친놈이네. 왜 계산을 계산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쪽을 정리하면 1 마이너스 4n 빼기 1분의 1이죠, 그쵸? 지금 미친놈이에요. 4n 빼기 1분의 1이어서 등호가 없는데 왜 35분의 34가 답이지? 9, 4, 36, 35, 1 빼기 n에 9가 들어갈 때 얘가 35분의 34가 되거든. 근데 변이라는 게 그 꼭지점도 포함한 거예요? 꼭지점도 당연히 포함하는 거죠. 당연하죠. 사각형 이변 포함이에요. 당연한 것. 의심이 여지 없이 당연한 거. 그래서 실수 k의 최소값은 답이 35분의 34인데 똑같은 숫자는 나오는데 k가 이제 35분의 34가 되면 되나? 근데 t는 k보다 크다 그랬는데 등호의 여부가 좀 등호의 여부가 좀 이상하긴 한데 35분의 34가 답입니다. 근데 그런 거야. 원래 변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선분 AB. 그러니까 이 변이라는 건 도형에서 이 변이라는 건 요 선분을 얘기하는 거고 당연히 양끝점도 포함인데 근데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그 무한계를 더하는 거잖아, 그렇지? 즉 무한계를 더한다는 게 예를 들어 있잖아. 무한계를 더한 값이 3을 향해 간대. 그 말은 걔가 3이 되진 않거든 실제로 아무리 더해봤자.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걔는 이 무한계를 더한 게 요 선에 가까이 있다는 말은 사실 A를 넘지 못할 거야 절대로. 이해돼? A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선 그러니까 얘네가 등호가 없어도 문제는 크게 막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 근데 마찬가지야. 선분 DA 위에 있어? 그럼 몇 번 이동한 게 D까지 아니면 D 또는 못 되는 점까지 D까지 왔다가 거기서 무언가의 값을 계속 더해 나가는 거거든. 조그마한 값들을 더해서 그 값이 점점점점점 해서 사실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못 간 지점까지는 와야 되니까 D는 사실 조금 넘어설 거야. D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D에 가까워진다는 건 D에 못 온 상태이기 때문에 D를 무조건 넘을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등호는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문제에서는. 여기도 등호가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럼 여기에 등호가 없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이제 K의 최소값이 될 수 있습니다. 정도의 생각인 거죠. 원래 도형에서의 선분이라고 하면 그 양쪽 끝점도 원래 포함이긴 한데 이 문제는 그 수렴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D는 조금 넘을 거고 A는 당연히 조금 못 될 겁니다 라는 정도의 생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힘들어. 얘들아 숙제를 잘해와야 돼. 알았지? 대학을 가려면 우리 숙제를 잘해와야 돼. 나중에 점수 안 나와서 이걸 누구 탓도 할 수 없어. 그치? 누구 탓도 할 수 없고. 우리 민주야 책 잠깐만 주고.